사실 오늘 영상에 대한 리뷰 의뢰를 받았을 때 처음에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할 게 아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저는 방구석에서 그냥 뭐 기타 치고 앰프 만들고 유튜브 정도 찍어서 올리는 그 정도의 사람이지, 제가 어떻게 실제 음반 작업에서 그 마스터링 서비스에 대해서 리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리뷰를 의뢰해 주신 분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뭐 스피커나 헤드폰, 이어폰 리뷰 같은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숲 엔지니어 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를 설득을 하는데 제가 결국에 설득이 됐습니다. 음반 제작의 마스터링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음반 제작할 때 이걸 결국에 왜 해서 이렇게 음반이 나가야 되나, 일반인의 시각으로, 제가 일반인이잖아요. 그 일반인의 시각으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거의 뭐 1시간 동안 설득을 하시길래 제가 설득이 됐습니다. 좀 이야기할 게 좀 굉장히 많은데 결과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음반 제작뿐만 아니라 저같이 유튜브 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만한 서비스인 건 맞아요. 오늘 영상에 제 목소리, 그러니까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서비스로 마스터링 돼서 유튜브로 업로드가 돼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좀 구체적인 거는 오늘 영상에서 차차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반 제작,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악기, 노래 뭐 이런 거를 마이크를 대고 뭐 해서 녹음을 한 다음에 믹싱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전에는 물리적인 그런 음반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에 파일로도 이렇게 올라가서 들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이렇게 쫙 있는데, 저도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전부터 방구석에서나마 녹음해서 믹싱하고 마지막 이렇게 파일 만들어가지고 뭐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과정이에요. 비록 여러 가지 악기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마이크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편집 프로그램에서 조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아웃풋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쭉 봤을 때 첫 번째 녹음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믹싱 과정이 있습니다. 녹음은 어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녹음하는 거지. 그런데 녹음을 하면서 모든 소리를 다 정하진 않거든요. 녹음부터 좋아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은 녹음으로 100%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저도 그냥 녹음할 때 이렇게 녹음했다가 이렇게 녹음했다가 막 대충 막 녹음합니다. 그냥 나중에 이제 믹싱 과정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특히나 악기와 보컬이 많이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음반 과정에서는 어떤 소리는 커야 되고 작아야 되고, 그리고 EQ도 좀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소리가 뭐 굉장히 멋있게 들리도록 뭐 이펙트, 뭐 리버브, 딜레이 같은 것도 넣어서 소리를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이 믹싱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까지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마지막에 마스터링이라는 과정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뭐냐?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실 제가 이 리뷰를 마지막에 설득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나도 좀 궁금했거든. 저게 도대체 마스터링에서 뭘 하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요리사야. 된장찌개를 끓여야 되겠다. 마트에 가서 된장찌개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오겠죠. 칼질을 막 하죠. 준비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레코딩의 과정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최초의 녹음 과정. 그 재료들을 하나씩 넣고 그냥 막 넣으면 안 되죠. 밸런스를 맞아야 되죠. 그 다음에 양념을 또 넣어야 되잖아요. 소금 넣고 간장 넣고 뭐 별의별 양념을 다 넣어서, 물론 이 재료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이 재료를 가지고 최상의 맛을 내는 거는 조리 과정이거든요. 또 이 조리 과정이 믹싱 과정이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요리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식당에 가서 주방장이 그 볶은 프라이팬을 딱 들고 나와서 식탁에 탁 얹어주진 않잖아요. 적당량을 퍼서 예쁜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내줍니다. 근데 이렇게 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식당 같은 데 보면은 마스터 셰프라는 분 있잖아요. 음식이 나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보는 거 좀 오케이. 그리고 플레이팅하고 예쁘게 마지막에 손님 상에 올려놓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그분 있잖아요. 그 터키의 누구죠? 그 솔트벤가? 이렇게 소금 막 해가지고 칼질 막 해주잖아요. 그 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최종 마무리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음악에서의 마스터링 과정도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믹싱 과정에서 모든 게 마무리될 수가 없다. 믹싱이 아무리 잘 됐다고 쳐요. 근데 전체적인 음량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나오는 뭐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 아이고 볼륨이 왜 이렇게 낮아? 끝까지 올려도
볼륨이 제대로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각각의 그릇에 맞게 볼륨의 양, 단순 볼륨은 아닙니다만 뭐 컴프레서 리미터라고 하죠. 다이나믹을 좀 조정을 하죠. 좀 작은 소리를 조금 올리고 큰 소리를 좀 낮추고 해서 딱 들었을 때 빵빵하게 들리는, 너무 또 세게 해도 안 좋지만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원래 믹스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던 좀 주파수, 좀 EQ적인 특징이 확 튀어오르거나 확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소금 뿌리듯이 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스터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제가 찍어왔습니다. 마스터링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상품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취자들의 어떤 그 청취 장비, 청취 환경에서 최적으로 들릴 수 있게끔 이걸 이제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믹스 자체는 작업을 하면서 헤드룸이라고 하는 여유분을 남겨놓으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음량이 좀 약간 살짝 작고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이제 소리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는데 이게 좀 큰 편이에요. 소비자 환경에서 이제 이걸 그냥 듣게 되면은 전반적으로는 주변 노이즈도 그렇고 시끄러운 환경이 많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안 들리고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큰 소리들이야 조금 들리지만 작은 소리들은 또 약간 가려지면서 잘 안 들리게 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를 압축을 하고 전체적인 음량을 적절하게 키워주는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음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기도 하고 좀 약간 듣기 싫은 부분들은 제거하기도 하고 믹스를 재생을 하면서 이 마스터본을 새롭게 녹음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완성된 음원의 형태를 만들어내요. 그럼 이제 이 마스터링 스튜디오에서 소비자들이 듣게 되는 최종 음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거를 조정하는 거, 그리고 음색을 조정하는 거, 크게 이 두 가지 프로세싱을 주로 하게 됩니다. 마스터링을 진행을 하면서 작업을 할 때 썼던 장비들은 크게는 여기 보이는 이 두 개의 장비, 여기 보이는 이 장비를 썼었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장비는 이런 장비들을 연결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에서는 음색을 조정하거나 한 건 없고요. 이제 실제 사용된 건 요거하고 요 두 개가 사용이 됐습니다. 요거는 사실상 거의 사용이 되지 않았고요. 요거는 컴프레서고 요 장비는 이퀄라이저가 되겠습니다. 이제 믹스를 재생하면서 들어보면서 요 장비를 이용해서 일단 1차적인 어떤 초벌 구이 같은 그런 작업을 좀 해줬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디지털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필요한 프로세싱들을 여기서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컴프레서나 리미터, 이퀄라이저 등을 이용해 가지고 필요한 이제 작업들을 해주게 되죠. 그에 따라 변하게 된 음색들을 좀 보정도 해주고 좀 강조해 줄 부분들은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퀄라이저에서 음색을 또 조정을 해주는 작업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의 흐름 순서는 여기 보이는 요걸 먼저 거치는 거고요. 지금은 그 다음에 요 컴프레서를 거치게 됩니다. 요거 이제 이 장비를 거친 거, 그 다음에 이걸 거친 거, 그리고 나서 요 세팅을 해주고, 요건 이제 이건데 약간 음악의 넓이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이펙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디지털 이펙터를 이용해서 또 프로세싱을 해줍니다. 여기 보는 리미터라든지 멀티밴드 컴프레서,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컴프레서, 그다음에 맥시마이저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주고요. 여기서도 이제 음색 조정을 좀 해주고, 여기서도 이제 음색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보면서 좀 빼줘야 될 때나
강조해 줄 때 이런 거를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EQ까지 걸어서 최종적으로 사운드를 프로세싱을 하고 들어보면서 군데군데 들어보면서 괜찮은지 체크를 합니다. 조정 피드백 받아가지고 조정을 하고 나서 이제 OK가 나면은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재생을 하면서 밑에 있는 이 마스터본을 녹음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로 시작을 해서 아날로그로 잠깐 풀렸다가 네. 다시 디지털로. 그렇죠. 그 소스 자체는 디지털 소스고 그거를 컨버팅을 해서 아날로그로 컨버팅을 해주고 여기 있는 아날로그 장비들을 거친 다음에 다시 디지털로 바뀌고 나서 그거를 또 디지털에서 프로세싱을 해주고 최종 그 마스터본을 레코딩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믹스가 완료된 결과물을 가지고 마스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 마스터링이라고 하는 게 뭐 믹스와는 크게 다른 점은 믹스는 그 뭐 어떤 믹스 엔지니어의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을 갈아 넣어가지고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마스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결과물이 중간 결과물이 있는 거죠. 믹스라는 결과물이 있고 저 믹스를 만들어내기까지의 뭐 아티스트, 프로듀서, 뭐 믹스 엔지니어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저거를 가지고 내 의도대로 뭐 새롭게 어떤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물을 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믹스의 그 방향성을 잘 유지를 시키는 마스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항상 이게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마스터 시그널 체인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고 이제 요거 이제 믹스 오리지널 사운드입니다. 이제 볼륨을 조정해 놓은 상태고요. 원래는 이제 레벨이 작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음량을 좀 조정해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이제 믹스와 마스터를 비교해 가면서 아까 그 장비들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믹스에 비해서 뭐 안 좋아지는 건 없는지 뭐 이제 그런 걸 체크를 하는 거죠. 이 마스터링 장비들은 대체적으로 좀 가격이 나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아날로그 장비들, 디지털 장비들도 비싸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비싼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 장비들에 사용되는 소자나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부품들이 예를 들면 뭐 이런 이퀄라이저 얘네들을 보면은 그 보통 이제 믹스용으로 사용되는 이 노브들이 뭐 이런 것처럼 가변 저항이 보통 많이 사용이 되는데 마스터링 장비들은 이렇게 전부 다 이 스텝 방식의 노브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브 덩어리를 안에 보면은 저항들. 개별 접점이 다 저항이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 스텝 방식으로 돼 있어서 작업에 대한 로깅을 하거든요. 어떤 장비를 어떤 세팅으로 썼다, 뭐 그런 걸 이제 기록을 해놔서 나중에 뭐 수정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할 때 다시 원래대로 리콜을 할 수 있고 리콜이 굉장히 편하죠. 제가 가서 느낀 거 뭐였냐면은 공학적인 무슨 계산으로 마스터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감각과 경험 이런 사운드로 해서 나가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경험과 감각을 가지고 그리고 요 소리는 조금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좋게 들린다. 지금부터 이 영상에 좀 본론이 좀 들어갈 텐데요. 자, 지금까지 보신 건 어쨌든 다 사람의 귀로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는 감각, 경험 결국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AI 서비스가 나왔다. 소니코리아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업체고 우리나라에서 발매된 우리나라뿐만 아닐 거예요. 해외 앨범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음반의 작업물들이 들어왔다가 마스터링 돼서 나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AI 마스터링 서비스가 정식으로 출시가 됐어요. 일단은 제가 어떻게 쓰는지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름은 Munit.com입니다. Munit AI 마스터링이라는 것도 있고 스튜디오 마스터링이라는 걸 뭐냐면은 아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이 감독님들이 손으로 직접 들으면서 작업하시는 그런 작업물을 여기서 의뢰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무료도 일단 사용 가능해요. 마스터링 3회 돈 안 내셔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누구나 일단 가입을 하고 3곡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해볼 수 있다. 실제로 본격적으로 쓰려면은 한 달에 16,500원 아니면은 무제한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AI 마스터링 쪽으로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 지원 포맷은 웨이브, MP3, 플렉. 제한 사항이 있어요. 100메가 10분 이내. 파일이 100메가를 넘지 않아야 되고 또 동시에 10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헤드룸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올릴 파일이 이미 꽉 차 있는 경우에는 사실 더 이상 올리고 내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녹음이 좀 조용하게 되어 있는 녹음 파일을 올리는 거죠.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
소니 코리아 스튜디오에 가서 작업했던 그 트랙이 있거든요. 그 트랙을 파일을 2개를 받아왔어요. 첫 번째는 마스터링 하기 전 파일, 그리고 아까 감독님께서 마스터링 한 결과 파일 둘 다 받아왔고요. 그 감독님이 한 거랑 실제로 이 녀석으로 한 거랑 차이점을 한번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이 원작자님께서 오늘 이 영상에 이 음원을 사용하는 거를 또 허락을 해주셨어요. 자, 이 파일이 기도라는 곡인데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은 바로 업로드를 하면서 마스터링을 진행을 합니다. 결과물은 뭐 들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한 10초, 15초 만에 마스터링이 그냥 완료가 돼버려요. 파형이 좀 보이죠? 오리지널일 때는 이런 음원이었다. 그러니까 마스터링 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마스터링을 누르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뭔가 꽉 차죠? 또 극대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터링도 어느 정도의 레벨로 꽉 채울 거냐의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마스터링이고 극대화를 하면은 조금 더 꽉 채워서 더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볼 수가 있어요. 마스터링 된 거 한번 들어볼까요? 파형을 잘 보시면은 요 가운데가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이 마스터링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커진 건데 이게 단순히 볼륨을 올린 거냐 아니면 볼륨이 올라가면서 뭐 다른 게 또 조정이 된 거냐는 좀 이따가 한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용한다는 걸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다운로드 옵션에 가서 포맷 옵션도 있고요. 웨이브, MP3 플렉. 그리고 요거는 그냥 마스터링 버전이고 여기가 이제 맥스 이게 극대화 버전입니다. 그냥 일반 마스터링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아 놓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상의 제 목소리는 모두 이 서비스로 마스터링 돼서 지금 듣고 계시다고요.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그 영상에서 오디오 부분만 추출해서 제가 웨이브를 빼냈어요. 유튜브 오디오. 내 귀로 들으면서 막 조정하려면은 하루 종일 해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인으로서 작업을 해주는 거는 맞죠. 그럼 들어보실게요. 사실 오늘 영상에 대한 리뷰 의뢰를 받았을 때 제가 할 게 아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저는 만들고 유튜브 정도 찍어서 올리는 그 정도의 사람이지 제가 어떻게 실제 음반 작업에서 또 한 가지 뭘 할 거냐면은 옛날 음원들 좀 나온 지 좀 오래된 뭐 60년대 70년대 이런 음원들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되게 낮아요. 나중에 마스터링이 다시 돼서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그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볼륨을 막 엄청나게 올려서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죠. 내가 그냥 여기 올려서 리마스터링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일단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볼게요. 물론 요거 사실 오리지널로 듣는 게 맞아요. 원래 그 상태, 그 마스터링 그거 그대로 듣는 맛이 있죠. 그런데 가끔씩은 이거 너무 옛날 스타일 아닌가. 그래서 조금 현대식으로 좀 마스터링해서 조금 컴프레서 살짝 눌러서 조금 더 채워서 듣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With a mournful eye. 파일을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믹스, 마스터하기 전에 그 파일이고요. 모양만 봐도 이게 볼륨이 되게 낮은 게 보이죠. 두 번째 트랙이 실제로 소닉 스튜디오에서 그 감독님이 마스터링한 파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방금 보여드린 뮤니트에 파일 넣어서 15초 만에 마스터링 돼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일단은 볼륨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 상태로 비교가 불가능해요. 첫 번째 트랙을 노멀라이즈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어떤 컴프레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꽉 채우는 거예요. 아무런 다이나믹 레인지 조정 없이 노멀라이즈를 0dB로 최대한 그냥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위에 있는 게 더 살아있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듯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어느 정도 희생하는 거거든요. 마스터링 할 때. 자, 그 다음에 소닉 마스터링. 그리고 뮤니트 마스터링.
물론 사람에 들을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뭐 120dB인 거 어쨌든 그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다 구분을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정도의 레인지에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다 갑자기 한꺼번에 다 튀어나온다고 해서 그걸 다 들을 수 있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좀 더 이 소리가 더 좋다라고 느끼는 다이나믹 레인지는 좀 다른 얘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리면 깨지거든요. 깨지는 거 감안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깨지죠. 이 서비스가 과연 누구한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99.9% 이상 이 서비스에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작업을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닌 게 뭐냐면 개인이 만들어내는 음악이라든지 저 유튜브라든지 이런 콘텐츠 개인이 모든 거를 시작과 끝까지 다 담당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물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일렉기타 집에서 녹음 못했어요. 앰프에서 그 큰 소리를 어떻게 녹음해. 근데 막 여러 가지 작은 소리로 녹음할 수 있는 장비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누가 들어도 소리 똑같네. 이런 급으로 녹음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것도 예전에 스튜디오에 가서나 뭐 이런 레코딩 뭐 릴 테이프로 녹음하고 그랬지. 집에서 어떻게 이런 퀄리티 녹음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에는 1인이 만들어내는 컨텐츠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마스터링이라는 요 분야는 개인이 건드리기에는 좀 너무 지금까지 너무 좀 주먹구구였어.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을 들여서라도 업체에다 맡겨서 마스터링을 해서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의 안전한 뭐 그 마스터링을 한다고 해서 막 소리가 완전히 막 없던 소리가 살아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 마진이 있는 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그것마저도 AI 서비스를 통해서 상당히 좋은 안전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 어느 음반사와 계약을 해서 막 레코딩을 하고 이런 건 당연히 그런 예산을 가지고 물론 레코딩을 제작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유튜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영상도 결국엔 이 목소리가 들어간다고 녹음을 한단 말이에요. 전공 준비하는 학생들 아니면 심지어 뭐 대학에서 전공을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결과물을 아웃풋을 만들어낼 때 간단하게 올려서 결과물을 거의 프로답게 만들어낼 수 있다. 뭐야 거의 그런 분들 많을까 싶긴 하지만은 이런 걸 안 하더라도 별도로 뭐 녹음을 해서 녹음된 결과물을 조금 스탠다드한 다이나믹 레인지와 볼륨으로 저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좀 개선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업로드할 수 있는 음원의 길이와 용량 제한이 있어요. 이게 보통 음반 제작에서 한 곡 단위로 봤을 때는 물론 뭐 비트와 샘플링 레이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런데 유튜브 영상은 사실 음반의 한 곡의 길이보다는 좀 길거든요. 말로만 이렇게 진행되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모노예요. 모노. 길이는 훨씬 길다고 할지라도 용량은 음악 스테레오 트랙의 반이니까 모노 트랙은 조금 더 길게 업로드를 해서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서포터즈를 모집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3개월 무료 사용 그리고 제나이저, 헤드폰 등등등을 상품으로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어떻게 서포터즈 지원하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써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또 헤드폰도 준다고 하니까 좋잖아요. 요즘에 뭐 AI 시대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와르르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에요. 저도 챗 GPT를 내 돈 내고 쓸 줄 몰랐어요. 얼마 전부터 돈을 내고 쓰고 있거든요. 물론 AI 100% 믿을 순 없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영역에 있는 주제들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봐요. 하지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엄청나게 많다. 저도 그래서 돈 내고 쓰고 있거든요. 뭔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 한번 쳐봐. 너무 그냥 평범한 답변을 해주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걸 맨 땅에 막 헤딩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저도 돈을 내고 쓰고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AI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볼 때는 마스터링 저 분야는 이미
굉장히 상당히 정교한 수준까지도 올라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오늘 별로 관련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굉장히 관심도 있는 분야였거든요. 마스터링 스튜디오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이숲 엔지니어 님과 그리고 마스터링하는 과정을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신 그 스튜디오 감독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들여 파파였습니다.